그래서 이제 주간 일정으로 이제 테슬라 빅테크 기업 아마존 테슬라의 발표가 되고 여전히 지금 방산 관련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부각이 되면서 음, 요즘은 달러의 빈자리를 유로와 독일 국채가 채운다.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 이런 이슈도 전개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합니다. 뉴스 나온 것들 이렇게 AI 확산은 이제 뭐 불을 보듯이 이제 뻔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AI 관련주들이 우리가 지금 대선 전국 이러다 보니까 뭐 이구동성 AI에 대한 이런 이제 약간 뭐 설전 아닌 설전이 벌리죠. 이제 어제도 보니까 뭐 안철수 대표하고 김문수 안철수 후보, 김문수 후보의 뭐 AI에 대한 대화. 안철수 후보가 저기 막 김문수 후보한테 AI 아시냐 그러니까 어, 김문수 후보 말하는 게 더 잘하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잘 모르는데 안 대표 같은 분을 AI 뭐 수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된다. 맞는 말이죠. 그건. 대통령이 뭐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또 한동훈 이재명 후보 한동훈 후보 모두 이제 AI에 대한 이런 대규모 투자 이런 것들을 지금 발표하고 지난주에 나왔던 이재명 대표의 발표 중에서 이런 부분들 광주에 대한 AI 시범도시 추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뉴스는 정책 관련 이런 기업들에 이제 우리가 관심이 좀 필요한 거죠. 주말에 이제 미증시가 미국이나 유럽이 열리지 않았으니 미국에서 어떤 섹터가 떴는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주말에 나왔던 뉴스,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 이런 것들로 이제 종목군들을 가름할 수 있죠, 우리가.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측면, 그러니까 단기 급등, 뉴스로 보는 거는. 그리고 이제 나왔던 뉴스들을 한번 봅니다. 이제 어제, 오늘은 뭐, 어, 안 뜨시나? 이제 어제부터 또 지난주에 나왔던 이슈들 간단히 정리하면, 일단은 로봇 관련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장 산업, 요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이제 어제 중국 베이징에서 하프 마라톤이 열렸죠. 휴머노이드 로봇.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거죠. 기술 우리가 이 정도 기술이 뛰어나다. 이런 상징적인 부분인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하프 마라톤 21km를 2시간 40분에 통과를 했네요. 물론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중국 로봇 업체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 대부분 이제 포기하거나 이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 안 된 요런 부분들이고 텐궁 휴머노이드 로봇 텐궁 얘가 이제 1등으로 하는데 2시간 40분. 2시간 40분이면은 뭐 인간보다는 많이 늦죠. 그렇지만 아무튼 로봇이 이제 하프 마라톤을 완주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요 휴머노이드가 로봇 중에서는 뭐 산업용 로봇 뭐 이런 거 다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핵심은 휴머노이드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관련 인간형이죠.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장 중요한 그 부품 중에 하나가 이제 액추에이터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액추에이터를 세부적으로 하면은 뭐 모터라든지 또는 기어라든지 아니면 감속기, 유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반열에 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로봇 관련주들이 조정이 좀 깊죠. 조정이 깊으면서 이제 바닥을 만들고 있죠.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삼성, 우리가 삼성을 안 볼 수 없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저점을 만드는 모습. 로봇이 앞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죠. AI 성장인데 이제 로봇의 AI를 접목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제 베이징에서의 하프 마라톤 이것도 이제 진행이 됐고, 그건 이제 중국이 이제 과시하는 비슷한 그런 행사죠. 어떻게 보면. 레인보우 로보티스 그리고 이제 삼성, SK의 이제 유일 로봇. 이 유일 로봇이 이제 이건 사실 SK온 2차 전지 관련 그쪽에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하는데 요때 이제 급등의 모습이 요게 이제 휴머노이드로 전환한다. 그냥 산업용에서 이제 휴머노이드 하겠다. 그래서 이게 급등이 나오잖아요. 또는 이제 최근에 산업용 로봇의 대표 기업인 두산 로보틱스. 요것도 이제 뭐냐면 휴머노이드 하겠다라는 요런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이 나온 거예요. 로봇주들 전반이 많이 지금 빠져 있는 모습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에는 많이 오른 주식을 갖다가 막 움직이는 주식을 들어가냐? 아니면 많이 빠진 주식을 들어가냐?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요 산업이 앞으로 좋아질 텐데 주가가 이제 많이 빠져 있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사면 좀 편하죠. 많이 오른 주식은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근데 이거 테크니컬한 부분인데 많이 오른 주식을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한 달, 두 달, 이면 당장 두산 로보틱스도 이런 데서 들어가면은 두 달 동안 계속 고생만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싸게 들어간다. 근데 이제 아무튼 산업용 로봇 업체들이 앞으로 대세가 휴머노이드니까 이제 휴머노이드 진출을 선언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쪽으로 지금 진행된 것은 없어도. 그리고 이제 실제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기업은 아까 말한 것처럼 모터, 기어, 감속기, 유압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고기와 관련된 기업으로 간간히 주가가 급등하는 게 이제 하이젠. 이건 모터예요, 모터. 근데 하이젠도 엄청난 시대를 주고 한 2개월 정도 조정받고 지금 반전이 전개되죠. 하이젠. 그리고 이제 로보티즈. LG죠. 로보티즈의 주가. 요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여러분 로봇주들이 지금 돈을 벌어요? 못 벌지 다. 적자죠,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기술력이 좋거나 아니면은 좀, 뭐 해외 기업들하고 수출했던 전력이 있거나, 뭐 요런 것들을 주로 보거나 아니면 이제 주주 관계를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성의 레인보우, 뭐 SK의 유일, 또 LG의 로보티즈, 요런 것들은 이제 보는 거죠, 이제. 낙폭이 심화된 로봇주 전반의 모습들은 지금 자리는 관심을 좀 가져도 좋다. 이런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이 만약에 다음 주에 조정을 받으면 뭐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그래서 로봇은 성장 산업이고 돈은 못 번다. 또한 이제 감속기에 보면은 이제
감속기의 대표 기업이 여러 기업이 있죠. 낙폭시마 SPG, 낙폭시마 SBB, SBB는 그래도 견조하죠. 요런 종목군들 계속 관심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용 로봇, 물류 로봇이죠. 시메스. 이제 시메스는 제가 함께 투자하는 우리 방 분들이 요날상 그리고 요날 계속 여기서는 뭐 아니다 계속 이게 이제 올라가는데 이렇게 보세요. 올라가고 조정받고 뭐 오르락 내리락 막 그런데 여기서 쾅 뜨잖아요 상한가로. 그리고 쾅 이럴 때가 이제 부담이 되는 거야 주가가. 요거는 이제 뭐 물류 관련 대표 기업이 이제 물류는 뭐 유통이죠. 쿠팡이라든지 GS 리테일 그런 데에서 이제 전략적 투자를 해서 이런 기업들 또는 이제 의료용 로봇에 이제 큐렉소, 이 큐렉소도 우리가 예전에 한 뭐 100% 이상 수세를 했던 종목인데 미국의 인티티브 서지컬 의료용 로봇 대표 기업 그런 것들이 이제 견조한 모습 또는 이제 고용 이것도 이제 의료용 로봇 또는 이제 IT 관련 이런 기업들 그래서 로봇주들이 약간 지루한 조정을 받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하락을 멈춘 거예요. 좀 들었다 내렸다 왔다리 갔다리. 근데 로봇의 성장은 우리가 불을 보듯이 뻔한 거죠, 이제. 이 성장이라는 개념이 돈은 못 벌어오는 거예요. 돈은 못 벌었는데 그 산업이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 그래서 이제 저도 우리 방 분들의 최근에 이제 좀 여유 있게 보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로봇주 일부 종목 지금 매집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부분은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이제 이슈 녹십자 등 이제 주말에 나왔던 어제 오늘 나왔던 뉴스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거리가 좀 될 만한 게 무엇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제가 보고 있는데 녹십자 등 이제 네 곳의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사업 선정 이제 정부가 선정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유바이오로직스 한국 BMI 이런 데가 이제 그래서 이제 특히 유바이오로직스 코로나19 변이주 및 신변종 감염병에 대비해서 국산 mRNA 백신 개발에 본격 착수 예정. 2028년까지 지금 2025년이잖아요. 그래서 전염병에 대비한 백신 개발을 갖다가 지금 진행하고 있다. 사업비는 5천억이 넘는 이런 대형 연구 사업이다. 이런 부분은 이제 약간 공익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유바이오로직스는 이제 백신 관련 이런 부분에서 좀 관심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요즘에 이제 대선 전국이다 보니까 이제 뭐 여권에서는 지금 한동훈, 김문수, 홍준 오늘 이제 여론조사 이렇게 대충 나온 거 보니까 여권에서는 한동훈, 김문수 그리고 홍준표 이게 한 20% 수준의 그러니까 여 자체 내에서의 조사 그 정도 3파전 그리고 이제 야권에서는 이재명 독주죠 지금. 어제 이제 충청도 80% 후반. 오늘은 이제 울산인가 영남권 했는데 한 90%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의 어떤 정책 관련 이런 부분들. 그래서 빅5 문화 강국으로 2030년까지 뭐 이건 K-뷰티, K-팝, 뭐 푸드, 드라마, 웹툰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얘기.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정책 관련 이슈로 현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퉁퉁 올라가는 거죠, 이제.
또 이제 그 월요일 날 이재명이 이제 증권 리서치 센터장 간담회, 그러니까 월요일이 내일이잖아요. 내일인데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하고의 간담회. 그럼 이제 어떤 이재명 발언에 따른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 있는 분들, 단타에 이제 이렇게 능숙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한 관심 많이 가져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토큰증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어서 주말에도 이제 토큰증권 관련주들의 반전. 무조건 세게 뜨면은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슈가 나오면 뜨다가 밀리니까 그런 걸 이제 감안해야 된다. AI 시대에 전력 수요 급증, 그 전력 수요를 요 이재명 후보는 원전에 대한 에너지 정책에 대한, 그러니까 우클릭 모습, 또 맥컬리에서 이제 한국 원전에 대한 긍정적인 호평.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주말에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떴을 때에는 들어가면은 별로 재미 못 봐요. 뭐 한전 기술이라든지 이미 이제 머리를 한번 빡 들었기 때문에 만약 원전 관련 이슈가 전개된다 하더라도 조종받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좀 대응이 필요하다. 이미 떴을 때 나오는 내용들은 약간 좀 힘들게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임팩트 파트너, 하나 에너지 싱가포르, 그러니까 하나 그룹의 법인들이죠. 하나 그룹의 여러 법인들이 있는데 요 세 개 법인에서 최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증자 1차로 3조 6천억의 유상증자 금감원에서 반려 여러 가지로 그 유상증자 요즘 이제 금감원에서 반려를 많이 해요. 태클을 많이 걸어. 그러니까 이 기업들도 약간 볼멘 소리를 하죠. 아니, 증권사 이 증자의 의미가 뭔 줄 모르냐. 응? 기업이 시장에서 자금 조달. 근데 이제 요새는 이제 이 금감원이 이제 많이 태클을 거는 거죠. 야, 근데 니네들 지배 구조라든지 이런 증자의 명분들이 약간 좀 석연치 않다. 잘 해라. 그래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처음에 이제 3조 6천억에서 금감원이 다시 보고하세요. 그러니까 2조 3천억으로 축소를 하죠. 3조에서 2조 3천. 근데 원래 이제 이런 증자 계획을 할 때 20% 이상의 금액 변동이 있으면 불성실 공시로 이제 기업이 이제 그렇게 페널티를 먹겠죠. 아무 의미도 없고 뭐 하나 에어로의 그런 부분은 뭐 별 의미도 없다. 이렇게 보고 2조 3천억으로 축소해서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 에너지, 하나 임팩트 파트너스, 하나 에너지 싱가포르 3개 법인에서 1조 3천억의 규모를 3자 배정으로 하겠다 일단. 그러면 이제 2조 3천억에서 1조 3천억을 3자 배정으로 하니까 이제 1조가 되겠죠. 주주 배정. 근데 이거 또 제동 걸었습니다. 금감원에서. 요즘 금감원이 아주 뭐 열일하는 모습이에요. 다시 보고해라. 이 지배구조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PCB나 뭐 이런 관련해서 플라스틱 기판이죠. 이수 페타시스를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제 기간을 조금 길게 보면 이 이수 페타가 이때 이제 급락이 나왔죠. 이때 유상증자 한 5,500억을 발표하죠. 5,500억. 뭐를 제이오를 인수한다고. 제이오. 그 이때 말들이 많았죠. 그래서 금감원에서 반려했죠. 다시 보고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반려 얘기가 나면서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또 두 번째로 3천억인가요? 뭐 숫자는 뭐 변동이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3천억 규모의 이제 두 번째 증자 계획을 발표하죠. 처음에 5조를 했다가, 아니, 5천억으로 했다가, 이제 3천억 수준. 근데 금감원이 또 태클 걸었죠. 다시 보고 하세요.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래, 결국 이제 포기했죠. 포기하면서 이 주식이, 2만 원대 초반, 2만 원까지 밀렸다가, 결국 고점이 4만 3천 원, 100% 이상 올랐어요. 한 110%. 그리고 이제 지금의 주가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우리 주력 산업이 이제 반도체들 전반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근데 요 이수페타도 지금 자리는 바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반도체들이 많이 빠졌어요. 앞으로 지금 관세 부분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걸 봐야 되는데, 그래도 이수페타도 이제 많이 빠졌다. 그러면은 이제 이수페타가 하는 일이 이제 PCB, 기판이잖아요. 기판. 기판은 지금 미래의 유리기판으로 된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한때 굉장히 많이 올랐다. 지금 또 다 빠졌죠. 전부 다. 주식이라는 게 항상 성장성을 모토로 해서 막 급등이 나오지만, 저는 그 이슈가 꺾이거나, 물론 이제 관세 부분이 좀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급락이 지금 전개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뭐 이수페타시스, 이건 이제 플라스틱 기판입니다. 근데 글로벌 유수 기업들하고 이제 거래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령 뭐 전기차가 성장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뭐 기존의 내연기관차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장기간에 걸쳐서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플라스틱 기판의 이수페타시스도 매력적인 모습이다. 지금 자리는 이제 바닥을 좀 만들고 있다. 뭐 자동차도 어제는 비가 오고 그래서 컴퓨터를 계속 보고 그랬는데 자동차들도 지금 대부분 바닥이에요. 그래서 요 지금 하나에어로의 금감원에서의 2차 유상증자 계획까지 반려. 보통 이제 유상증자 계획을 금감원에서 반려하면은요, 3개월 내에 수정 보고서를 내야 돼요. 요렇게 해서 해야겠다. 금감원에서 얘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상세히 기술하거나, 뭐 이런 내용들을 3개월 내에 해야 되고요. 3개월 내에 하지 않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유상증자 계획은 그냥 없는 걸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요걸 본 거는, 주가가 이제 증자로 인해서 급락이 나오고, 당시에 이제 급락이 뭐냐면 20%가 넘게 나왔어요. 이수페타시스가.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증자 관련 잡음이 일어나면서 좀 10% 정도 더 밀리기는 했지만, 증자를 반려하는 과정에서 2차 보고하고 또 캔슬시키고 포기하는 과정에서 저점에서 110%, 그러니까 100% 이상 상승의 모습이 나왔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하나에어로를 또 봐야 되겠죠. 하나에어로. 근데 하나에어로가 이미 주가가 이때 지금 3조 원대의 증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날 13%로 마감이 됐죠. 근데 이 방사한 부분이 워낙에 지금 우리가 미래 먹거리, 이게 트럼프 때문이죠. 뭐 트럼프가 뭐 엄청나게 강대강 방위비에 대한 유럽 나토에 대한 방위비 청구, 일본 이번에도 일본에 대해서 방위비 청구하지만 이제 일본도 지금 말이 많죠. 이제 트럼프는 잘 됐다 그러지만 안 됐다. 또 트럼프는 주말에 나오면서 일본과의 관세에서 제로 수준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게 쉽게 전개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얘가 증자건으로 60만 원까지 빠졌다가 86만 원까지, 그러니까 26만 원이 올라간 거죠. 26만 원. 64, 24, 40%가 넘게 올랐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수페타시스가 증자 관련 이슈로 1차, 2차 수정 보고서를 내면서 금감원에
반려, 결국은 포기하면서 100% 올라갔다. 하나에어로가 지금 40%가 넘게 증자 이슈로 급락이 나오고 40%가 넘게 올라갔어요. 그 우리가 단순하게 야 60만 원에서 한 86만 원인데 한 120만 원까지 120만 원 가면 이제 100%잖아요. 아니 그럴 가능성이 항상 주식에는 있는 거지 뭐. 나올 수도 있고 속된 말로 그냥 뭐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저런 이슈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딜레이 시켰을 때 이 주식이 밀리지 않을 것이다. 금감원의 태클로.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아는 지인이 이제 이 증자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오니까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렇게 이날 이제 이날 모른지는 모르지만 주가가 급락이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이제 증자에 대한 세부 내용을 잘 모르는 그냥 일반 투자자예요. 지인이 그냥 뭐 좋다니까 사놓고 그냥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분이죠. 제대로 이제 걸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팔지 말고 갖고 있어라. 이런 증자 관련은 무조건 기업이 어떤 로드맵, 계획을 해서 이 정도 증자를 한다 주주한테. 그래도 그게 무조건 확정되는 게 아니다. 또 주가가 대래 밀려버리면은 기업은 또 수정한다 날짜를. 왜냐면 증자 계획은 기업 내에서 이제 사업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얼마 요번에 벌겠다. 얼마를 자금을 유치해서 이걸 어떻게 쓰겠다. 방산이 잘 나가니까 그냥 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어쩌고저쩌고 막 좋은 말들을 다 써놓은 거죠 이제. 저는 이제 좀 갖고 있자. 증자를 계속 반려합니다. 근데 이제 주말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물량 조금씩 축소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2차 반려 얘기가 나와서 제가 볼 때는 이수 페타시스의 사례로 봤을 때 이런 이슈가 나오면 이게 이제 급등이 나올 소지가 있다. 특히 이제 방산 관련주들은 지금 기대 심리가 막연하게 트럼프 관세로부터 또 대한민국 이 방산업체들의 가성비가 좋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폴란드라든지 이런데 지금 무기 수출 동유럽 또는 뭐 동남아시아 뭐 중동에도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카르텔이라고 그러면은 약간 좀 그렇지만 유럽에서는 또 독일 입김이 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능이 더 좋음에도 이제 탈락하는 몇몇 경우가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방산 관련은 그래도 이 지금 어려운 시국에 대한민국의 효자 산업으로 거듭나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금감원의 반려권으로 인해서 머리를 한 번 더 세게 들을 수 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주가가 이 등치 큰 애들도 고점에서 뭐 10%, 막 20%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 나온다. 그러면 80만 원이니까 8, 26, 16만 원입니다. 그럼 98만 원대, 99만 원 가까이 돼요. 20%. 거의 이제 1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피날레가 나올 소지도 충분히 있다. 금감원의 반려로.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물량 팍팍 정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에어로에 대한 금감원의 태클이 두 번째까지 나왔다. 3조 6천억에서 3조 6천억을 그때는 전부 다 주주 배정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2조 6천억으로 2조 3천억으로 줄이고 그중에 1조 3천억은 우리 계열사들이 사겠다. 그리고 1조만 한다고 그러는데도 태클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태클 걸은 기업들의 모습을 보면은 대표적인 게 이수 페타시스인데 그걸 고려하면은 한번 머리를 빵 드는데 그때는 이제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이제 유상증자를 최근에 제동을 걸은 기업들이 현재 상황에서 스맥하고 EV 첨단 소재가 있어요. 스맥 또는 EV 첨단 소재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스맥은 지금 증자 발표하고 급락했다가 지금 제동을 걸면서 급락하기 전 증자 전 발표 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EV 첨단 소재 역시 마찬가지로 급락이 나온 게 이제 증자 발표 이후에 조금씩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때 보통 이제 유상증자 하면은 어떻게 돼요? 주주 배정, 삼자 배정하면은 주가가 급등하고 무상증자한다고 발표 나오면 주가가 급등하고. 근데 주주들한테 가령 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회사가 있는데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 회사 갑자기 유상증자합니다. 주주 배정, 주주분들 좀 돈 좀 더 내주세요. 이러면 이제 주가가 급락을 하는데 금감원이 태클을 한다. 그러면 증자 전까지는 태클을 걸면 대부분 올라간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 툴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기업 내용을 봐가지고 그 기업 내용이 좋으면 계속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참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과거 이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이제 합병할 때 주주들한테 손실을 끼친다. 이게 한참 말이 많았잖아요. 이거 이제 제소를 했던 메이슨이라는 미국 메이슨 투자 회사에 정부가 860원 배상해 주기로 했어요.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거죠, 이제. 참, 세금으로 주는 거죠, 또. 자,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트럼프가 중국하고 관세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지금 나오는데 이제 지난 주말에 그랬죠. 한 3, 4주 내 협상 타결 기대한다. 이거 뭐 말 못하죠. 트럼프의 이런 말들이 보면은 거의 대부분 뭐 뻥카, 퉁 치는 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야 저거 우리가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 이거 사실은 여러분 가스전 개발 관련 이슈로 해서 지금 이제 관광 관련주들 일부 종목들이 막 급등이 나오곤 이러잖아요. 그러나 근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민국 기업이 몇 개나 참여를 하겠어. 근데 이제 막 재건 뉴스 나오면 막 방방 뜨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근거는 없다라는 거. 그걸 알면서 투자하면 괜찮은데 마치 그게 당연한 듯이 투자라는 것은 그건 굉장히 웃기는 거다. 알면서 이거 별로 근거 없어. 근데 이런 애들이 급등을 해.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런 거 해는 거지 이제. 그걸 알면서 하셔야 된다. 알래스카 가스전의 채산성이 좋다라면 여러 가지 조사를 하잖아요. 채산성이 좋다라면 아니 미국의 에너지 업체들 메이저 에너지 업체 엑슨모빌을 비롯해 얼마나 많은데 걔네들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해서 아니면 뭐 퉁치고 약간 트럼프의 그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들죠. 뭐 어쩔 수 없지 뭐 우리 힘이 약하니까. 이번에 중해운사하고 중국산 선박에 대해서 입항 수수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것도. 사실 이제 지금 글로벌 그 해상 운송 이런 거에서 중국산 배가 엄청 많아요. 우리가 이제 고보같이 뭐 LN선이라든지 특수 기능을 갖고 있는 이런 데서 우리가 상당히 시장 지배력이 높지만 전체적인 물동량으로 보면은 이제 중국 조선이 지금 1위죠, 사실은. 이런 얘기 나오죠. 이제 트럼프의 전문성 뭐 우크라이나 전쟁 요것도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꾸 뭐 안 되면 뭐 모르겠다라는 약간 좀 빼는 듯한 발언.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는 모든 게 기사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지금 트럼프에 대한 반감 또 미국의 뭐 코넬대 또는 하버드대 미국의 사학들하고의 또 트럼프의 갈등. 그러니까 자기 말 안 들면 우방 없는 거잖아 지금. 유럽, 일본, 대한민국 전통의 우방들이잖아요 진짜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안보 부분에서 미국을 많이 의존을 하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 이런 동맹들도 안중에 없고 또 내부에서도 자기 말을 안 듣는 거, 자기의 이념과 철학에 반하면은 막 팍팍.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굉장히 좀 뭐랄까 몰리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지금 최근에 보면은 뭐 마크롱이 그러잖아요. 미국의 과학자들아, 프랑스로 와라.
또 지금 미국에 돈 많은 사람들이 요즘 스위스에 많이 좀 예금을 예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아무튼 글로벌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이런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되고 또 이제 MSCI 정기 변경,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이게 그냥 우리로 치면 코스닥 200 뭐 이런 지수하고 똑같은 거죠, 이제. 선진국 지수. 여기에 이제 지금 우리 기업들의 후보가 하나 시스템, 삼양식품 또는 넥스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미포 이런 것들이 이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저런 편입이 되면 기본적으로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전개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양자 관련해서 이제 아이언큐 대표 피터 체프만의 아이언큐 회장이죠. 이 양반이. 체프만의 방문. 또 이재명이 이제 AI 시범도시 광주. 요 체프만이 방문하면서 아이언큐하고 인텔리안 테크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인텔리안 테크. 위성 안테나 관련이죠. 인텔리안. 그래서 요런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어떤 이슈 그 종목에 해당되는 양자 컴퓨터 관련은 계속 이슈가 전개되잖아요. 성장 산업으로. 근데 그런 이제 기업의 회장이 국내에 와서 이제 SK텔레콤하고도 이제 협약을 하고 또 인텔리안 테크하고도 위성 안테나 기업 인텔리안 테크하고도 협약을 합니다. 근데 이 인텔리안 테크가 영국의 이제 관련 기업 이 이탈리안 테크하고 요번에 이제 피터 체프먼 아이언큐 회장하고 MOU를 체결하는데 이미 이제 인텔리안 테크가 미 공군과 양자 네트워크 개발 안테나 요 기술 이미 지금 미 공군하고 양자 네트워크 개발 관련 이런 부분이 지금 협약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같이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영국의 저궤도 위성 이게 이제 지상에서의 컨트롤이잖아요. 위성 안테나니까 지상에서 위성하고의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는 안테나. 근데 영국의 저궤도 위성 위네백에도 안테나를 공급하는 그런 위성 기업이죠. 위성 관련 기업.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방산하고도 확대하면 당연히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인텔리안 테크가 이 저궤도 위성이라든지 양자 네트워크 개발을 미 공군과 같이 이게 기술력이 있다는 거야, 이 회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시장이 지금 어렵잖아요.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급등이 나올 소지가 높아. 이런 건 뭐예요? 단타로 하는 거죠. 단타로. 얘가 이제 한번 이슈가 형성되면서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급등이 좀 전개되잖아요. 한번 올라가면은 막 10에서 20% 이런 수준의 상승이니까 요런 것들은 단타. 그리고 이제 그 로봇이라든지 또는 아니면은 시대의 조류. 지금 미국이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 전체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지금. 난 니네들 이제 필요 없고요. 미국을 위한 그런 것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군이 나가서 니네 지켜주는데 돈 좀 내야 되지 않냐. 또 관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프레스를 가하는 이런 무슨가 미국의 고립주의. 그리고 이러니까 중국이 지금 확장하기 딱 좋잖아요. 야, 니네들 저기 막 미국이 자꾸 저러는데 우리 같이 협약하자. 응? 어제의 적
뭐 어제의 동지 이런 개념이 없죠. 지금 트럼프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뭐라 했어요. 중국 관련 대표 기업들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트럼프의 관세로 인한 이런 부분이어서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괜찮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린 거죠. 근데 이제 화장품들도 오르락내리락 꿈틀락꿈틀락 하는데 그래도 그런 주식을 하면은 대부분 수익이 나면 낫지 손실보다는 좀 갖고 있으면.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단타 성격의 기업으로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 37,950원. 근데 요게 이제 애프터 마켓에서 이제 우리가 6시부터 6시래는 4시부터 진행이 되는 애프터 마켓 정규장에서 37,950원. 애프터 마켓에서 이제 38,100원. 뭐 150원이지만 아무튼 뭐 좀 뜨는 모습으로 이제 진행이 됐다. 그래서 요 인텔리안 테크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양자 대표 기업 아이온큐와 인텔리안 테크의 MOU 체결, 이런 이제 단발적인 좋은 흐름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주 월요일 날 내일 한번 관심을 갖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시장은 미국 트럼프로 진행돼. 이게 미국도 지금 굉장히 골 때린 거예요. 미국의 뭐 제조업 부활이 뭐 외친다고 되겠어요? 밸류 체인이 안 되는데. 제조업은 뭐예요? 물건을 만드는 노동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응? 그 노동자들이 무슨 산업이든 동남아시아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수출한 거 저비용으로 저급여로 급여를 조금밖에 안 주고 이게 이제 채산이 맞으니까 이제 그래서 만들어서 미국에 팔고 또 미국 수입업자는 그걸 갖고 또 이제 약간 마진 남겨서 팔고 이게 서로 밸류체인 물건을 만들고 물건을 받는 국가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소득 수준부터 이런 게 다 융합이 돼서 제조업이 분산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미국의 제조업 부활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다른 데에서 10,000원이면 만들 수 있는 거를 갖다가 미국으로 가면 20,000원에 만들면 채산이 이제 안 남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트럼프가 정책을 하는데, 여기저기서 잡음이 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 이 화장품 관련은 뭐 여러 기업들이 있잖아요. 화장품 관련. 뭐 대표 기업은 뭐 등치 큰 애는 이제 아모레 그룹부터 아모레 G부터 해서 이제 조금씩 반전 나오는 거지 뭐. 또는 이제 중견 기업으로 이제 코스맥스, 한국 콜마, 이런 것들이 이미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좀 더 올라갈 모습이 이게 분위기가.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인디 브랜드 이제 약간 중소형주들 이런 것들에서 이제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했는데 삐아 또는 뭐 선진 뷰티 이게 굉장히 많죠. 뭐 코스메카 코리아, 선진 뷰티 뭐 코스메카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테크니컬한 부분을 잘 적용을 하면 전체적인 장의 흐름은 좀 힘겹지만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섹터다 이거죠. 뭐 코스메카 코리아 또는 뭐 클래시스 이런 건 조정 좋잖아요. 클래시스. 아니 주가가 밀리지 않았잖아. 최근에 주가 진행 과정에서. 그러니까 제가 계속 화장품을 여러분 한 달 전부터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요런 거 괜찮다.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 왜냐하면 미국의 지금 정책이 확 바뀔 수가 있나요? 지금 바뀔 수 없어. 트럼프에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동맹국이고 뭐고 필요 없고 미국 자국 내에서도 자기의 노선과 반하는 그런 사학들 이런 데에도 뭐 보조금 팍팍 줄여버리고 그 거기서 이제 반감들이 많이 심하잖아요 지금.
근데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지금 트럼프는 그래서 어쩔 건데. 그래서 이런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전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딜이 이제 뭐냐면 미국하고 중국인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회담만 하면 전화 통화만 하면 물론 이제 그 전화 통화하면서 또 이렇게 격앙되게 끝냈다 그러면 게임 아웃인데 긍정적으로 뭐 이렇게 뭐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만 되면은 또 관세 서로 100% 이상 때리는 것 약간 좀 잠깐 뭐 한 달간 유예하자 뭐 이런 식으로만 나와도 시장은 단기 급등이 나오죠 이제. 지금 보면 아직은 저도 이제 이번 주말에 그런 뉴스를 기대하고 이렇게 계속 해외 뉴스라든지 이런 걸 보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이 없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그러면 우리는 우리 방에서 투자하는 이런 화장품 관련 이런 부분 물론 이제 이런 건 구두상으로 다 읽는 거고 이런 게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것은 이제 실리콘2라고 얘기를 했죠. 실리콘2. 실리콘2는 지금 우리 방에서 들어가는 가격은 26,000원 초반. 요 정도에서라는 거예요. 요 지금 수평선 밑에. 제가 메시지를 보낼 때 뭐라 하냐면 단기를 하도 좋아하니까 투자자들이 단기, 중기. 그러니까 중기로 봐도 좋고 단기로 봐도 된다. 단기, 중기 투자. 실리콘2 26,350원 이하.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쓰지만요. 저는 보통 이제 그때 주가가 막 가령 26,000원이다. 그러면 이제 가이드라인을 약간 높게 잡아요. 350원까지 괜찮으니까. 대부분 다 26,350원 다 이하에 사죠. 전부 다. 한 30%. 그리고 단기가 있잖아요. 단기. 단기도 안 팔았어요. 팔지 마라. 더 가야 된다. 시장 흐름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게 23,850원에 끝나고 애프터 시장에서는 950원. 그러니까 정규장보다 이제 조금 플러스로 이제 마무리가 됐고 다음 주에는 제가 볼 때는 피날레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단기 투자로 공방할 때 이날 얘기를 했죠. 이날 이제 공방을 하면서 공격적인 단기 투자 종목은 실리콘2다. 근데 오해하지 마시라. 우리 방에서 투자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데 요때는 이제 20% 이상 수익이 나고 있는데 그거 알고 있어라. 우리는 20% 지금 수익 나는데 만약에 공격적인 단기 투자를 한다라면 실리콘2 좋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날에 주가가 세게는 못 올라가다 뭐 좀 오르고 또 그 다음 날에 주가는 장중에 거의 8% 그러니까 한 10% 이상 수익이 낼 수 있는 거죠. 이제 공격적 투자 짧게 치는 거죠. 이제 단기가. 그리고 우리는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지금 하나에어로를 얘기하면서 금감원에서 유상증자를 하나에어로가 발표하니까 금감원에서 검토하고 야 다시 해와 니네 이런 거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의문점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에어로가 3조 6천억에서 2조 3천억으로 증자 계획을 줄이면서 또 보고를 하니까 금감원에서 또 다시 해와. 이게 뭐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태클을 받은 거죠. 이제 안 좋은 거죠. 기업 입장에서 3조 6천억 딱 증자하면은 3조 6천억 들어올 수 있는데 2조 3천억으로 내는데 또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 계획에 변동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뭐예요? 얘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했죠. 요렇게 얘도 이날 막 박살이 났어. 응? 그럼 이런 이제 주가가 빠질 때는 그 이슈가 있잖아요. 이날 22% 거의 23% 빠졌어요. 이날. 그러면은 이날에 주가가 잘 올라가다가 이날 시간에서 하한가 들어갔죠. 하한가. 그 이유가 이제 시장에서 예상했던 실적보다 부족하다.
그래서 하 들어갔어. 제가 이걸 보고 이게 야, 이거 아니다. 이거 사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단타를 한번 하고 그래 이제 빠질 때 또 사가지고 이거 단타도 좋고 중기도 좋다. 지금까지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악재 같지 않은 악재 또 어떤 시장에서 이 종목에 대한 좀 안 좋은 뉴스들 그런 걸로 급락이 나온다고 무조건 파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는 가격은 싼 가격이잖아요. 그죠? 주가 이렇게 밀려. 이런 데서는 안 산단 말이야. 이런 데서는 안 산다고. 근데 여기서는 틀림없이 제가 말할 때 우리 방이 갖고 있고 테크니컬한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1차 악재가 나왔고 거기서 우리가 투자를 했고 또 2차 악재가 또 나왔죠. 명품 플랫폼, 명품을 사고 파는 플랫폼 반란이라는 기업의 이 실리콘2가 유통이잖아요. 엄밀히 보면 화장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죠. 미국 지사라든지 요번에 이제 중동 지사도 또 확장하고 해외 시장에 굉장히 능동적으로 자금 여력도 굉장히 좋고 2차 반란이라는 명품 플랫폼에 투자했는데 얘가 법정 관리 들어갔어. 75억을 투자했어요. 75억. 150억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제 75억을 먼저 선 투자하고 75억은 니네 장사하는 거 보고 내가 투자할게. 매출도 잘 일어나고 그러면 투자할게. 이렇게 조건부였는데 그 사이에 이제 반란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위기를 또 겪은 거지. 근데 얘가 주가 움직임이 나쁘지 않아요. 또 화장품이 또 상당히 견조하고 그래서 이제 요런 걸 투자한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중기 종목이고 중기 종목은 보통 제가 한 50% 이상 수익을 목표로 합니다. 중기 종목은. 그래서 이제 중기 종목으로 하는 것에 단기는 단기대로 따로 하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식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이제 이렇게 요런 걸 하자. 중기 투자로 이제 2010 투자 전략. 2천만 원으로 1억 만들자. 이게 이제 산술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면은요. 2천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50% 이상 수익을 목표로 4번 달성하면 1억이 돼요. 복리 개념이죠. 복리 개념. 그러면 그런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종목군들, 유동성이 많은 종목군들. 1회 이제 50% 목표를 달성하면 2천이 3천이 되죠. 50%니까. 두 번째 달성하면 4,500. 물론 이걸 종목을 쪼개서 할 수도 있어요. 3천만 원을 1,500억씩 투자해서 두 종목 다 50% 나면 이제 4,500이 되는 거예요. 3회 달성하면 6,750. 4회 달성하면 1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시간이 이제 4월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해 5월부터 연말까지 8개월 남았죠. 그럼 두 달에 한 번씩만 매매해도 두 달에 한 번씩만 성공을 하면 이제 2천이 1억이 된다. 이제 그런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면서 지금 실리콘2는 한 30%. 근데 여기서 여러분 마지막 피날레가 좀 세잖아요. 보통 주가가. 아까도 제가 이제 말한 거 이제 하나에어로 요런 것들도 이제 신고가를 낸 거야. 근데 금감원에서 또 반려를 했어. 증자한다고. 그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급락이 나온 게, 증자해. 또 돈 달라고 그러네. 급락이 나왔는데, 그거 딜레이 된 거야. 이제, 그럼 하나 에어로가 다음 주에 바로 발표하나요? 또 증자를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아니글랑. 하나 에어로는 두 번이나 반려를 당했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가 두 번째 반려당하고 포기. 안 하겠다. 그런데 얘도 그럴까요? 그건 모르는 거죠. 근데 이게 피날레가 나올 거라고, 이제 한번. 세게. 그러면 하나 에어로의 향후 성장성에 뭐 문제가 있냐? 그건 아니지만 주가 많이 오른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실리콘2는 반란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의 악재가 두 번이나 이제 바닥에서 나오는 요런 모습에서 그걸 잊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상승이 한번 나오지 않겠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우리 이제 이런 데선 고민 안 해. 그냥 빠지면 더 사세요. 돈 있으면 좀 더 사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데에서는, 이걸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요 회사에 이제 우리가, 진행 과정, 그냥 간단하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뭐 복잡하게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많이 볼 필요도 없고, 이렇게 이제 기업 내용을 보면,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실리콘의 지금 실적 부분을 보면은 굉장히 좋다 이거야. 매출 1600에서 3004, 1600에서 3400이에요. 100%. 3400에서 6900이에요. 100%. 작년까지. 올해는 이제 8800. 올해는 이제 100% 상승은 못하지만 한 20, 30%. 영업이익이 142억에서 478억. 아니 100억 벌던 애가 400억 벌고 400억 벌던 애가 1300억 벌었어 작년에. 올해는 이제 1700억이에요. 요런 애들이 이제 예상보다 낮은 실적이 어쩌니 너무 과도하게 빠졌다. 이건 아니다. 거꾸로 공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재에서 공략한다. 자, 방산주 역시 제가 말했죠. 최근에 이제 우리가 중기 종목으로 진행되는 종목군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2월 달에 SKC, 1월 달에 더전비죠. 2월 달에 한국항공우주. 날짜 다 있고요. 물론 하루 한 게 아니야. 어떤 건 일주일 정도 매집한 것도 있고, 어떤 건 한 2주 정도 매집한 것도 있고. 그러나 전부 다 50% 이상 12월 달에 SKC 유리기판이죠. SKC. 우리가 지금 중기 투자한 종목들 10만 5천 원에 사서 12월 달 10만 5천 원에 사서 16만 원 이상 50% 이상 수익 냈죠. 이런 걸 얘기할 때 제가 지난번에도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산 시점의 주가를 봐라. 이런데 주가 많이 빠졌죠. 대부분 다 빠졌을 때 사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정리. 두 번째 뭐라 했어요? 더존 비전. 자, 더존 비전의 주가도 아까 12월 달에는 SKC, 1월 달에는 더존 비전. 여기서 다 팔았습니다. 이게 이제 급등하는 날. 당연히 50% 이상. 2월 달에는 뭐라 그랬어요? 2월 달에. 항공우주. 아니, 결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투자한다고 항공우주 2월 달. 제가 여러 차례 말했잖아요. 여기 2월입니다. 2월. 얘는 다른 애들, 아까 본 하나에어로는 이 당시에 12월 달이 저점이었어. 12월 초가. 방산주들이 전부 다. 이때 한 40% 가까이 올랐어요. 40%. 약간 편차는 있지만. 근데 얘는 거꾸로 안 오르는 거야,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야. 살아. 방산이 지금 하나 에어로만 있고, 하나 시스템만 있고, LIG 넥슨, 현대로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다. 이건 이제 중기다. 이게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으니까. 이거 사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잖아. 꼭대기에 못 팔았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이 있으니까 한 이 정도 가격에 팔았어요. 이 정도에 사가지고. 당연히 50% 이상 낮죠. 지금 이제 4월이잖아요. 그럼 12월 달에 SKC, 이제 중기 종목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월 달에 더존이, 2월 달에 한국항공우주. 요즘 잘 올라가는 게 뭐예요? 조선이죠, 조선. 조선하고 이제 화장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번 돈으로 뭐 조선을 사던 화장품을 사던 반반씩 쪼개서 살 수도 있고, 어? 그리고 조선에서는 우리가 뭘 갖고 있을까요? 조선에서 가장 낙폭이 심화되고 가장 버벅대고 뭐 조선주 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현대그룹, 현대주 HD 한국조선,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여기 이제 현대그룹, 삼성, 하나 세 개가 이제 메인이잖아요. 그게 이제 조선 기자재들이 있는 거고. 저는 이제 가장 바보탱이 미포를 샀습니다. 미포를. 12월 달에 SKC, 1월 달에 더조니, 2월 달에 한국항공우주, 항공, 방산. 여기 지금 3월에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게 미포예요. 미포. 미포 실리콘. 또 있어. 또. 그건 지금 우리가 지금 매집하고 있는 거예요. 매집. 이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던 이런 종목. 매집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없지. 우리 방분들이 지금 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다 사가지고 주가가 지금 올라갔잖아요. 미포도. 미포는 제가 살 때 뭐라 그랬냐. 목표가 전고점이 14만 4천 원인데 14만 원대까지 간다. 13만 4,200원이야. 한 번만 오르면은 뭐 14만 원이죠. 돌파하겠죠, 당연히. 조선에 대한 긍정적 시각. 이런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실리콘 2. 이 조선도 보면은요, 당시에 제일 바보가 미포였어. 실리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악재가 나면 사람들이 접근 못 하잖아요. 사람도 이제, 여러분이 뭐 살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사업이 어려워. 굉장한 위기야. 위기를 이겨냈어. 뭐 어떻게 했든 위기를 이겨냈어. 인간이 살아가면서 상처받고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면 뭐 성숙되나요? 아니면 시각이 좀 넓어지나? 주식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이겨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거잖아요. 적자투성이에서 흑자로 들어왔을 때, 턴어라운드라고 그러면 그런 애들이 주가가 급등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이제 실리콘2라든지 이런 화장품들이 좋다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군들 최근에 진행되는 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외에도 지금 거의 지금 매집이 끝나고 이제 반전이 전개될 수 있는 종목, 엔터, 또는 트럼프 관세. 자, 보세요.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자동차, 반도체, 이건 이제 한 산업이죠. 큰 산업이죠. 우리가 이제 미국에 물건도 많이 팔고, 이런 애들 빠지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개별 성격의 종목으로 주가가 많이 빠진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뭐 산업은 산업이지만 관련 기업들의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개별 기업, 이 회사만 뭐 특별하게 이런 거 잘한다. 상장 회사 중에서. 근데 그런 회사들의 주가도 미국의 장사를 잘하는 애들이 빠졌겠죠. 잘하는 애들이. 미국 비중이 높아. 관세 부과해. 그럼 이거 큰일 났는데? 그런 급락한 종목군들이 몇 개 기업이 있어요. 장사 잘하면서. 그런 애들을 지금 매집하고 있다. 왜냐하면 관세 부분은 타협이 될 것이고, 우리가 관세로 인한 시장 급락은 이미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미중이 타결을 안 하고 계속 으르렁으렁 거린다. 그럼 골 때려지는 거죠. 그러면 주식이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문제가 돼. 기업 자체가 망가져진다고, 이제. 일자리 문제가 되고. 당장 여러분, 미국에 선적하려는 수많은 국가들의 자동차부터 해서 모든 물건들이 딜레이하고 있잖아요, 지금. 가봤자 이거 팔리지도 않을 것이고, 관세 100% 두들겨 맞고 막 이러면 안 되니까. 교육이 중단되는 거예요. 교육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진행 중이지만 이게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가 그러잖아요. 일을 저지르면 그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출구 전략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입했어. 떠들었어. 근데 이걸 다시 걷어들이게, 완화되게. 그게 출구 전략이잖아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으르렁대는데 약간 좀 완화된 이런 모습의 징조가 보이면 그러면 시장은 그때부터 아이 괜찮아. 천천히 하루 급반등하고 천천히 올라간다든지 이런 모습이 전개되고 계속 싸만다. 계속 강대강으로 나간다. 그러면 암울한 겁니다. 이제 그게 어떻게 풀릴지는 모르나 우리는 좀 긍정적으로 보자. 그러니까 유럽도 미국에 대해서 관세부가 이런 걸 약간 딜레이 시키죠. 미국 하는 거 보고. 서로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중간중간 이제 재료가 나온 거. 우리 이제 대선 전국이니까 이 대선 전국에 유력한 후보들 관련주. 이게 이제 완전 투기죠. 솔직히 닦아놓고. 대선 관련주. 근데 그런 게 뜨니까 어떻게 그런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양자 관련 이슈가 간간히 계속 나오면서 지금 아이언큐의 회장이 한국에 와서 SKC 또는 인텔리안테크 또 지금 AI 산업에 대한 각 후보들의 지금 공약. 그래서 양자나 이쪽을 양자 관련주는 뭐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건 단타야 무조건. 근데 이게 지금은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 ICTK 그냥 부담은 돼요. ICTK 제가 이제 양자 관련해서 보는 건 ICTK 또는 뭐 한국첨단 또는 이제 요 그 파이버 프로 이 기술력 되게 좋은 기업이에요. 그리고 또 견조한 기업이야. 수익 구도도 좋고. 또는 뭐 한올 소재. 이제 요런 것들은 보다가 당연히 관심적으로 계속 보고 있어야지. 그래서 저런 것들이 이제 급등할 때는 단기 급등을 기대하면서 양자 관련 이런 것들을 본다. 엔터도 이제 중국 관련이죠. 중국 관련해서 뭐 여러분 엔터의 4인방 하면은 먼저 SM의 주가는 최근에 어때요? 상당히 좋죠. YG. 자, YG의 주가도 상당히 좋죠. 하이브의 주가는 마음에 안 들죠. 그럼 이제 하이브를 살 거냐. 또는 JYP. 응? 이거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YG가 요즘 아주 좋아. YG. 왜냐면 엔터는 전부 다 중국 관련. 그러니까 중국 관련이 아니라 지금 엔터들이 뭐 일본 글로벌 시장에서 한류 열풍으로 굉장히 지금도 잘 나가는데 이제 중국 시장이 크죠. 옛날하고 달리. 근데 이 중국이 하나는요, 이제 우리를 견제 사드 때문에. 근데 지금 미국이 막 고립주의를 하니까 중국이 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런 거 액션 취할 거 아니에요. 이미 이제 일부 공연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고. 그럼 나는 신고가 내는 종목이 잘 올라간다. 이걸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BTS의 복귀와 더불어 하이브에 이런 단기 낙폭 이걸 할 것인지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우리 방 분들에게 제시를 하죠. 이거보다 이거를 하자.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구도는 뉴스 보고 그러면은 앞이 깜깜하고요. 답답하고. 근데 시장을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집중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선택적으로 그냥 퉁치면 조선, 방산, 중국 관련 소비주, 미국의 고립주의 때문에 시진핑이들이 야 우리 친하게 지내. 동남아 순방했잖아 시진핑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조금 안보라 이런 거에 약간 좀 뭐랄까 좀 안 좋은 기조가 요즘 진행되잖아요. 미국의 국방장관이 동남아 순방하면서 한국을 패싱하고 또 지금 또 고위 관료가 또 한국 패싱하고 이게 두 건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최근에. 그런 걸 우리가 잘 생각해서
미국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의 안보라든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도 좀 전략적으로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하는 그래서 진짜 나라를 위한 그런 이제 정책이나 이런 게 나와야 되지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으로 시장을 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가 항상 TV에 나오면 저는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을 TV 방송에 가면 그러잖아요. 저녁 때 9시에 하는 게 이제 그때 가장 핫한 거 뭐 이런 거 올라간 거 저는 그거 잘 하고 싶지 않아. 올라간 거를 떠들어봤자 다 물리는 거야. 거기 들어가면 웬만하면은. 오르기 전에 종목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항상 오르기 전에 섹터를 화장품은 이미 보름 전, 3주 전 막 이때부터 화장품 이런 거 게임주에 여러분들 뭐 대표 기업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중국 관련 이런 거 미리 다 얘기했던 거예요. 전부 다. 이런 데서 한 달 전에. 이런 데서 한번 얘기하고 이런 데서 얘기하고. 이 올라갔는데 여기서 뭐 게임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건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밤에 9시에 나가는 프로에서는 항상 뜰 산업 앞으로 떠야 될 섹터 이미 화장품 이런 거 했고 최근에는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게 이제 바이오를 2주 연속 얘기했잖아요. 바이오가 갈 수밖에 없다. 바이오 이제 기술 수출.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오른 게 최근에 ABL이죠. 그래서 저는 본능적으로 많이 오른 건 경계감이 든다예요. 암만 좋아도. 응? 주식은 항상 그래. ABL이 그러니까 바이오에서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술 수출. 우리가 신약을 개발하는 게 최고인데 마지막에 고배를 맞는 경우가 많잖아. HLB처럼. 어떠한 이유로든 태클이 좀 들어오고 이러고 신약 개발하면 대박이지 뭐 사실은. 응?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술 수출 쪽으로 ABL 기술 수출하고 이제 알테오젠 리가 이 최근에 알테오젠 이렇게 밀렸을 때 사야지 꼭 우리 막 9시에 우리 시집 가는 프로젝트를 해서 우리 음성 앵커가 이런 데서 사잖아. 이런 데서. 들은 거는 있어가지고 신고가 내달라고 그래서 빨리 그냥 갖고 있으면 올라가니까 여기서 그냥 내버려 둬라 제발 좀. 그럼 올라간다. 그리고 뭐 무슨 도지 차트가 나니 누가 떠들었는지 뭐 도지 차트가 나오면 그때도 뭐라 그랬어요. ABL이 조정받으니까 ABL. 도지 차트가 나오니까 이게 왜냐하면 제가 화요일 날 출연하잖아요. 화요일 날. 이런 대표님 이게 도지 차트가 나왔으니까 이제 위험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런 거 없고 그런 거는 이제 이론으로 캔들 차트를 공부할 때 이제 그런 게 이럴 수 있다 그런 것이고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는 도지 차트가 나왔는데 요거는 약간 좀 부담된다. 이제부터는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이제 이 결론은 이제 이 오스코테 이런 이제 기술 수출 관련 기업들, 오스코텍이 가장 저조한 모습, 이런 것도 이제 관심 필요하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비만 관련들, 일라엘일리 또는 노보노디스크, 이 비만 관련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현대인이 어떤 항상 비만, 성인병이라든지 비만으로부터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비만 관련 이슈는 언제든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거기 관련 기업이 블루엠텍, 인벤티지, D&D 파마 또는 최근에 펩트론의 고공행진. 그럼 이제 이 블루엠텍이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삭센다나 위고비를 유통하는 기업이잖아요.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 한다고 그래서 말이 좀 있죠. 돈도 못 버는데 무상증자를 한다고? 근데 아무튼 블루엠텍이 반전 나오면서 인벤티지가 급등이나 이럴 때는 안 보는 거야. 올라가도. 이미 주가 일주일 만에 주가가 이 바닥에서 대략 얼마 오른 거예요. 12,000원에서 지금 24,000원 한 6, 7일 만에 12,000원이 100% 오른 거야. 이런 데에서는 올라가도 하는 게 아니죠. 이제 이미 끝난 거야. D&D 파마
역시 마찬가지로 급등이 지금 전개돼. 근데 아직 급등이 안 나온 게 이제 제가 보는 게 이제 대봉이를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바이오에서 섹터를 얘기했잖아요. 기술 수출. 이 기술 수출이 이제 조금 꿈틀거렸어. 올랐어? 올랐을 때는 안 봐. 또 조정을 받을 거예요. 또 비만도 얘기돼. 비만도 많이 올랐어. 안 봐. 이제. 그러면 지금 말하는 대봉이 같은 거 안 올랐으니까 저걸 볼까? 이런, 그러니까 관심의 종목이 이제 항상 그런 거죠. 방산주들이 막 오르는데 미포가 안 올라. 조선주들이 견조한데 방산주들이 막 올라가는데 한국항공우주는 땅굴 파고 있어. 야, 이거 사자. 조선주들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데 미포는 안 올라. 더 저기서부터 막 밀렸어. 그걸 한 거잖아요. AI 성장인데 더전 비전의 주가가 지나치게 많이 빠져 있어. 이게 돈 버는 AI 돈 다 못 벌어요. 거의 대부분이. 돈은 못 벌어. 근데 성장이 로봇 돈 못 벌어요. 거의 대부분 성장을 매개체로 하고 있는 거야. 근데 AI에서 돈 버는 애들이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더존이 정도인데 얘네들은 그럼 더존이는 이슈가 있었죠. 더존뱅크 컨소시엄, 인터넷 은행. 그래 그거 안 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약간 상대들이 싫어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바이오에서 뭐라 했어요? 기술 수출 또는 비만들이 다 올랐어. 안 오른 종목을 관심 있게 볼 것이냐. 그리고 또 다른 섹터가 우리가 방사선이라고 그랬잖아요. 방사선. 이 방사선에서는 왜냐하면 이 방사선 의약품으로 제품을 만들었는데 신약을 개발했는데 이게 1조가 넘는 판매를 올렸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사선 의약품하고 합해가지고 한 제품으로 1조 4천억 정도 팔았고 한 제품으로 7천억 이상을 팔아가지고 두 제품으로 2조가 넘게 매출을 했어요. 누가? 스위스의 빅파마 기업의 하나인 노바티스가. 그러니까 노바티스가 방사선 의약품으로 대박을 터뜨리니까 여러분 돈 되는 곳에 로봇 산업이 앞으로 좋다. 그러면 이 업체 저 업체 막 뛰어들잖아. 로봇. 우리도 로봇에 뒤지면 안 돼. AI 우리도 해야지 막 뛰어드는 거잖아요. 돈 되는 곳에 자금이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노바티스가 저 방사선 의약품을 2조를 넘게 팔았어? 그러니까 일라이릴리. 여러분 잘 알죠? 일라이릴리 원래 당뇨 회사의 당뇨 관련 성인병. 근데 이제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젯바운드인가요? 이렇게 해서 비만 치료가 딱 나온 거고 노보노디스크도 당뇨 관련 회사야. 연구하다 보니까 삭센다라든지 이거 비만에 되게 좋은데 살 빼는데 그렇게 나오는 거야. 일라이릴리가 이제 방사선 의약품 우리도 하자. 이미 3조 9천억인가요? 4조 가까운 돈을 투자했어요.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때 백신 만들어내죠. 걔네도 4조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사선 의약품 기업을 봐야 되겠네? 그게 이제 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내에서 방사선 의약품 근데 이제 얘네들이 많이 올랐어. 그러면은 못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근래에 많이 조정을 받았어. 그럼 제가 말하는 지금 부분은 뭐예요? 약간 여유 있고 크게 수익을 낸다는 거야. 이게. 어떤 산업에 많은 회사들이 막 돈을 투자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우리 국내 기업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 있지 MOU 좋게 말하면 MOU인데 또 나쁘게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또. 업무 협약을 맺자. 우리 서로 한번 잘해보자. 친구하고 같이 시험 보는데 너는 영어 좀 나 도와주고 나는 너 수학 도와줄게.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그래도 저런 이슈 양자 기업의 미국의 IonQ라는 이런 기업이 IonQ가 지금 시총이 한 8조 정도 되나 봐요. 8조. 엄청나. 그러니까 이 지금 그런 회사에 회장이 와서 국내 기업하고 조인을 했다. 우리 업무 협약 맺자. 근데 알고 봤더니 이 회사가 또 저궤도 위성, 영국의 그런 저궤도 위성 회사하고도 이미
사업이 같이 함께 진행이 되고 미국의 국방성하고도 같이 이미 양자 관련해서 개발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그 정도로 딱 보면은 우리가 이거 기술력 좋으네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 기업들은 이제 양자라는 특성상 한번 오르면 세게 오르잖아요. 이게 그런 걸 이제 단타로. 그래서 단기와 중기를 적절히 겸해서 우리가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된다. 여러분의 재산은 우리가 장이 좋아서 뭐 매일 먹는 것 같고 매일 그런 것 같지만 그냥 구자가 실제 늘어나냐? 구자가 실제 잘 늘어나면 그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바꿀 필요가 없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그런 이슈가 있는 거, 특히 지금 대선 전국이니까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제 정책 관련, 그 정책 관련해서 대선 전국에 지금 그래도 좀 말빨이 먹히는 게 야당의 이재명, 여당에는 지금 현재 이런저런 잡음은 있지만 한동훈이 김문수, 홍준표 요 정도가 지금 안철수가 이상하게 이번에 여러분 오늘 한 거 혹시 아나요? 오늘도 낮에 했는데 안철수가 많이 처지나? 대선 토론에서 그런 이제 이슈를 보면서 고기와 관련된 기업들 그렇게 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거죠. 정책 관련 계속 관심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함께 하실 분들 제가 이제 중기 종목으로 이렇게 지금 50% 이상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요 지금 이제 아까 말한 거 SKC 더존이 한국항공 이미 끝낸 거고 지금 아까 또 말했잖아요. 현대미포 진행 중이고 실리콘2 진행 중기 투자 2천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그리고 이제 단기 투자가 지금 장이 하도 이래서 단기 투자를 좀 더 집중적으로 좀 할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제 단기 투자도 이게 있어요. 무조건 종목을 다 막 이거 막 계속 불러줘. 그러면 그 문제가 있지. 오르는 것도 있고 내리는 것도 있는데. 매매가 가능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 두세 종목 안쪽에서는 뭐 하나 팔면은 또 하나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실제 매매가 가능한 것으로 약간 좀 보수적으로 이게 보수라고 말하기는 약간 그런데 한 2천만 원 수준으로 한 달에 한 500 정도 연금의 개념 또는 생활비의 개념 이런 걸로 단기와 중기 투자 중기는 2천으로 1억 만든다. 그 2천으로 1억을 갖다 만들었다. 그러면 그 다음 내년도에는 희망이 있는 거죠. 야, 이번에 1억으로 얼마를 만들까? 약간 여유 있는 투자를 통해서 저 정도 했다. 그러면 뭐 저 정도면 세계 최고예요. 예, 정희님 4위 나왔어요? 4위? 아까 잠깐 저도 보기는 했는데 안철수가 왜 처지지? 안철수. 그래서 그런 대선 후보들 관련 특히 야당에는 이재명이 압도적이니까 그쪽 관련 이슈 AI 양자 기업 강조해다 한다라는 거 AI 활성화시키는 거 도시로 만드는 이런 거 잘 보셔야 돼. 거기와 관련된 기업들이 몇 개씩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양자에서도 몇몇 개 제가 보는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버 프로, 뭐 한울 소세 또는 한국 첨단 이런 몇몇 개 그런 것들 위주의 섹터 보고 화장품 전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 보면 이거 투자할 만하네. 이게 다 보이는데 그 하나하나 하면 또 시간도 많이 지나고 이러니까 이렇게 참조하실 분들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인지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아무튼 뭐 다음 주도 시장은 개별이 됐건 성장이 됐건 틀림없이 좋은 시세를 내는 종목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이걸 꼭 인지하시기 바란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